안녕하세요. 고풍갤러리 관장 김현배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도자기 감정에 대해서 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도자기는 당삼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당삼채의 제작과 어떻게 진위 감정을 하는지. 그런데 당삼채가 너무 광범위해서 한 1편, 오늘은 이제 3번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작 과정과 진위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삼채죠. 당삼채. 삼채란 얘기는 3가지 색상을 채색을 했다는 얘기예요. 당삼채. 또 여기는 낙타, 이것도 당삼채죠. 또 여기에 큰 이제 곡식을 담는 건지 큰 그릇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당삼채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삼채 하는데 이 당삼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진위 제작은 어떻게 있고 진품 진위 감정은 어떻게 하는지 서로 제가 편견적으로 뭐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중국 감정사들의 중국 역사자들 감정사들의 책을 발췌해서 엮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감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명지대 골동품 감정학과 2년 과정을 수료했고, 또 동방대학원 공미술학과 1년 과정을 또 수료해서 3년간을 공부를 정식적으로 학교를 마쳤습니다. 제가 조금 어눌한 면이 있어도 제가 객관적인 중국 쪽의 중국 본토에서는 당삼채를 어떻게 진위 감정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제 편견적인 개인 생각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책자를 있는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삼채의 제작 과정. 당삼채 제작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84년 가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국에서도 이 진위 논란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984년 가을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섬서성, 동천의 당삼채 요지와 인근의 삼채 요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삼채의 생산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되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 당삼채에 대해서 깊숙이 이제 한 게 1984년부터라는 거예요. 당삼채는 적어도 재료 준비, 또 유약, 배합, 이런 유약의 색깔 배합, 그리고 성형,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성형, 그리고 초벌구이, 그리고 초벌구이 한 다음에 이제 유약 도포를 하죠. 시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재벌구이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 공예는 대략 성형 유약 배합과 소송의 두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성형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성형 끝나면
유약을 어떻게 섞어서 이 함량을 어떻게 섞어서 이 삼체가 나오도록 하는지,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테토는 홍색의 돛태와 백색의 돛태가 있다. 이제 약간 누르스름한 이 홍색의 이 흙과 하얀 이런 백색의 색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홍색의 테토는 보통 도토를 원료로 한 것이며, 백색의 돛태는 백색의 고령토를 원료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원료의 선택이 매우 정밀하였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엄선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형 기법에는 날소, 그러니까 이렇게 주물러서 만드는 기법, 그리고 퇴소, 조각, 윤제,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릇 만들 때 물레질을 하는 그런 기법, 또 모제. 모제는 뭐냐면 형틀을 먼저 만들어서 대량 생산할 때, 요즘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대량 생산할 때 틀을 만들어서 뭐 그릇 같은 거 하려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틀을 만들어서 하는 이 모제 기법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형은 대부분 소형한 뒤에 본무하였으므로 현재에도 완전히 동일한 도형이 2점 이상 출현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전부 복제한 것이다, 모제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삼체 기명은 이제 이런 그릇 같은 거, 대형 이런 그릇 같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릇은 기타 기명처럼 대부분 윤제이다. 아까 말했듯이 윤제, 물레로 돌리는 것, 물레로. 성형이 완료되면 건조하여 가마에 넣어 초벌구이 한다. 이거를 건조시킨 다음에 만들어 놓고, 먼저 채색을 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건조해서 먼저 초벌구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삼체를 굽는 가마는 반도염, 만두요에 속하며 연소실과 요상 및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고, 뗄나무를 연료로 하였다. 뗄감을 연료로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연소실에서 나무를 태우면 불꽃이 위를 향해, 그러니까 불꽃이 연소실에서 이제 불을 떼면 불꽃이 고온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더운 공기는. 그러니까 위로 향해 분사되지만 가마의 천정이 봉쇄되고 막혀 있어서 불꽃이 여기 부딪혀서 바닥을 향해 거꾸로 내려오게 돼 있어서 강력한 열기가 적재된 기물을 통과하여 굴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천정을 치고 내려와서 저쪽 뒤에 있는 굴뚝으로 빨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초벌구이 온도는 일반적으로 1100도 정도다. 그러니까 당삼체는 초벌구이를 1100도로 초벌구이를 고온에서 먼저 구워버린다. 그러니까 보통 반대죠. 우리 다른 도자기는 초벌구이는 800에서 900도 사이에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재벌구이 할 때 뭐 1300도, 백자는 1300도, 1350도, 뭐 청자는 뭐 1250도 이렇게 하지만 당삼체는 먼저 1100도로 그냥 고온에서 구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초벌구이 온도는 일반적으로 1100도 정도다. 유약에는 답, 석영, 산화동, 산화철, 산화망간, 산화코발트 등의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약은 절구에, 그러니까 그 광물석을 절구에 빻아서 이렇게 갈아서 제조하며 사용할 때 이제 여기다가 사용할 때는 그 수비한 이 텍토의 물 있잖아요. 물에다가 섞어서 액체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초벌구이한 기물에
수정을 하거나 문양을 이제 초벌구이하고 나오면 이제 기형이 좀 어디가 뭐 잡티가 있거나 어디가 뭐 튀어나왔거나 뭐 모래가 묻었거나 하면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깎아낸다든지 하고 또 문양을 넣는다는 얘기. 문양을 첨가하고 합성된 서로 다른 색의 유약을 침윤법, 그러니까 용액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섞어서 이게 단색이 아니잖아요. 지금 단색 완전히 레드색도 아니고 무슨 빨간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색이니까 이 색을 맞추려면 서로 다른 광물 그 안료를 이 적당한 배합의 함량으로 용액에 담아서 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액법, 점을 찍듯이 이렇게 점을 툭툭툭 이렇게 찍듯이 이게 점액법이요. 점액법, 평행대법 이렇게 쭉쭉 긋는 거, 붓으로 긋는 거, 평행대법, 도세법, 붓으로 이렇게 이제 칠해 나가는 거. 이렇게 여기다 한 방울 이렇게 딱딱 찍는 것도 있고 점액법, 그리고 평행법. 아까 여기에 한 줄로 쭉쭉 나갔죠. 그리고 이제 붓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그리는 거.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초벌구이한 기물 위에 이걸 그리고 나서 다시 시유해서 가마에 넣어서 소송한대요. 그리고 2차 소송 온도는 일반적으로 약 900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2차가 더 낮아요. 보통 지금 반대로 지금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900도 정도이다. 시유할 때 기물의 표면에서 유약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현상과 900도 정도의 고온에서 유약이 익어서 진탕함으로 그러니까 막 줄줄줄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녹아가지고 이제 광물, 그 가루가 석영이나 산화동이나 산화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서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진탕하게 말미암아 물과 우유가 섞이는 듯한 융합 현상이 출현하거나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특이한 상황이 당삼체의 독특한 색채 효과를 탄생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색을 섞어서 그러니까 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린 이런 기법,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뭐 선이 정확하게 윤곽선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데 보면은 윤곽선이 있는 게 아니고 막 줄줄줄 흘러내렸죠. 이렇게 여기도 점을 찍었는데 막 다 흘러내렸잖아요. 이제 이런 기법을 해서 이제 이런 게 좋아서 일부러 했다는 얘기예요. 독특한 색채를 했다는 얘기예요. 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당삼체의 제작은 일반적인 독이와 달리 왕왕 2차 소송법을 사용한다. 1차로 약 1100도 정도로 초벌구이하며 초벌구이한 기물에 다시 시유를 해서 800도에서 900도 정도로 재벌구이한다. 납을 많이 넣었대요. 납을 유약에다가. 납은 넣으면 색이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자기들 보면 굉장히 반짝거리는 거 있죠. 특히 뭐 은채 같은 거, 조금 성분이 들어가고 그 반짝거림을 더 효과 있게 여기서 납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유약이 굉장히 눈에 따갑고 반짝거려요. 이 광이 반짝거립니다. 납의 조형 효과, 유약으로 말미암아 유약의 용융이 용이하게 되며, 그러니까 납을 섞어 넣으면 유약이 더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금속 원소가 함유된 착색제의 발색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금속 아까 산화철이나 산화동 그것도 섞어 넣으면 납에다 섞어 넣으면 이게 자기들만의 고유한 색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서 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삼체는 납을 많이 넣었다, 유약에다 이 안료에다가 납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당삼체의 소송 과정을 세분하면
자토를 선정하여 배합하고 갈아서 분쇄하고 또 분쇄한 거를 굵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과를 시키겠죠. 여과하고 반죽하고 성형하고 그늘에서 건조해서 1차 소송하고 시유하고 재불구이하고 그리고 색상을 재색하여 눈동자는 맨 마지막에 그린답니다. 맨 2차 하고 나서. 왜냐면 아까 이게 이제 흘러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눈동자를 미리 그려버리면 눈동자에 그 까만 그게 또 같이 흘러내려 버리니까 2차 소송 다음에 그냥 눈동자는 나중에 그렸다는 얘기예요. 따로. 당삼체 소송 과정을 세분하면, 했죠. 그늘에서 1차 소송하고, 눈동자 등을 그리는 것이 마지막에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현란하면서 아름다운 당삼체 뒷면에는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도공들의 고충이 숨어 있다. 그 신비를 풀기 위해 선토, 재배, 처벌구이, 시유, 개상의 단계별로 설명한다. 이렇게 놨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과정이 많고 까다롭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설명한다. 이제 선토는 독이 제작 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단계로 수대 이전에 이 태토는 대개 거칠고 검은 빛을 띠지만 당삼체에 사용한 점토는 상대적으로 세밀하고 일반적으로는 모두 상당히 순정한 고룡토를 채취하여 분쇄하였으며 산지에 따라 점토의 철 함량이 달라 처불구이한 다음에 약간 분홍색과 백색의 두 가지 색깔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태토를 그렇게 이제 선정을 했고 처벌구이 한다는 얘기예요. 소소는 도자 제작에 상용되는 예비 과정이지만 당삼체의 소소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처벌구이 온도가 유약의 소송 온도를 초과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유약이 녹는 거를 이제 처벌구이 할 때 그냥 오버시켜서 아예 고온에다 처벌할 때 구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유약의 소송은 채색을 칠하여 장식하는 것으로 처벌구이가 완료된 다음에 배체는 재벌구이의 온도를 잘 견딜 수 있게 되어 변형과 실패율이 비교적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낮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이제 색깔이 날아가지 않고 그나마 잘 이제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처벌구이 온도는 기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삼체는 약 800에서 1000도 정도로 이미 전에 자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 제가 드렸죠. 1200도가 넘으면 자화 현상을 거쳐야 우리가 도자기 할 때 자기입니다. 자기. 백자는 자화 현상을 거친 거예요. 이거는 자화 현상을 안 거친 거예요. 백자는 그래서 1200도 이상이 돼야 이 흙에서 이 다른 성질로 변하는 겁니다. 고령토에서 이 태토가 이제 자기의 성분을 뛰어넘어서 그걸 자화 현상을 거쳤다고 그래서 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기급과 백자인 자기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합니다. 도기, 자기 합쳐서 도자기예요. 모든 게 도자기가 아니고 우리가 도기와 백자인 자기, 이 자화현상을 거친 자기를 합쳐서 원래는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 도기, 자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합친 합성어가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옹기는 또 불 온도가 달라서 이제 도자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옹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 토기, 이거는 이제 1000도 이렇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급수가 이제 더 아래입니다. 도기보다 더 아래급이에요. 그래서 도자기로 분류를 안 해요. 이제 토기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옹기는. 이 불의 온도에 따라서 도자기의 급수가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이 도자기 급수, 토기, 도기, 자기.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해서 도기와 자기를 우리 백자 있죠? 백자를 합쳐서. 그러니까 백자만 따지고 보면 백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물입니다. 왜냐하면 자화현상을 거쳐서 흙을 탈피한 거예요. 성질이 따르게 변했어요. 그래서 백자는 두드리면 쇳소리도 나는 것도 있고 막 맑은 새소리도 나고 하죠. 띵띵띵 거리고. 성질이 변해서 그래요. 이게 불의 온도에 따라서 모든 기물이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또 1200도에 구우면 이 흙은 또 더 고온에 구우면 이게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료가 달라요. 고룡토, 흙, 태토, 이 흙들이 또 다릅니다. 자, 당삼체 제작 기간. 당삼체 제작은 고종 말기인 약 760년대에 시작되었대요. 그 아래쪽은 하한선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매 기물에 대한 제작 시기의 확정은 현재 기념묘에서出토된 기물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에 심도 있는 연구를 기다려야 한다. 아직도 연구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늦었잖아요, 이게. 이 당삼체가 이 연구를 시작한 지 중국도 1984년부터 했잖아요. 지금 50년도 안 됐어요, 지금. 이 연구에 들어간 지가. 그래서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뭐, 툭하면 막 1인당 한 점씩은 진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다 진품이래. 여기 3점 다 진품 아닙니다. 그냥 제가 뭐 그냥 당삼체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제가 뭐 그냥 한 점씩 종류별로 한 점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놓고 내가 진품이라고 산 거 아닙니다. 그냥 당삼체 기물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한 점씩 뭐지 그런 거 싸잖아요. 아직도 심도 있는 연구는 기다려야 한대요. 중국에서도. 당삼체 제작은 이거 읽었고요. 큰 기물, 대형 기물은 삼체 진묘용, 무사용, 뭐 이렇게 무사용 혹은 천왕용, 그 임금들 이런 것들이 큰 기물에 속한다니까. 문관용, 문신, 막 이런 12지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의 제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형의 삼체 진묘수와 삼체마, 이게 이제 말이죠. 마 및 삼체 낙타, 이게 낙타. 낙타의 체형은 저에서 고로 발전하고 다시 고에서 저로 향하는 변환 과정을 겪었으며 8세기 초 중종의 제품이 체형이 가장 크며 이전이나 이후에는 조금 적어졌대요. 크기가 애소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종 이후에 8세기 초 이후에 삼체 여인용, 그러니까 당삼체 우리가 뭐 양귀비라 일명모려 우리가 양귀비라기도 하기도 하고 막기하는 여인도 있죠. 삼체 여인용의 이 조형물은 초기에 청수한 모습에서 후기에는 풍만하게 그러니까 당 말기로 오면서 퉁퉁해졌다는 얘기예요. 풍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초기에는 아주 날씬했다가 말기로 올수록
이 여자의 몸이, 여성의 몸이 이게 풍만하게 성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과정이 이 중종 8세기 초가 이게 변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환기. 진묘수는 초당 시기에 인신마족, 사람의 몸체 말발굽으로 만들어졌다. 측천무 시기에 동물의 몸뚱이에 새 날개가 달리고,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 막 날개가, 말에 막 날개가 달리고 막 이런 것들 기물이 있죠. 그런 측천무 시기 이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몸뚱이에 새 날개가 달리고 짐승의 발굽에 뭐 막 발에 막 얼굴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측천무 이후에 이게 출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날개에 막 이런 말에 막 천마같이 날아다니는 말 이런 형상이 있고, 발에 여기 사람이 막 무슨 얼굴 뭐 이상한 얼굴 형상이 있고, 이런 거는 전부 측천무 이후에 출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사용, 무신, 막 뭐 장군이나 뭐 무사들 있죠. 무사용은 당나라 초기의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측천무 시기에 이르러서는 불교 물건들이 불교 형식을 많이 띈다는 거예요. 천왕룡이 출현하였다. 측천무 시기에는 불교의 천왕룡, 우리 우리 사천왕 신 있죠. 불교 절에 가면 그렇듯이 막 뭐 무서운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측천무 시기에 나타난다. 이런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날개가 달렸으면 당나라 말기야, 후기 거야. 그런 기물은 뭐 진품인지는 아니지만 후기에 그걸 만들었어. 측천무 이후에 만들었어. 여기 벌써 많이 아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알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진품이니 가품이니 뭐 제발 뭐 이러지 말고, 왜 이런 게 나타났고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조합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사라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사에 남한테 뭐 어디 가서 감정 안 맡겨도 돼요. 왜 감정을 맡기냐고. 다 자신들이 그래 자신들이 보고 측천무 천인데 이게 태도가 뭐야 이거는 내 스스로 감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자꾸 남한테 이거 진짜예요? 이거 뭐 진품이에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가서 뭐 기계에다 넣고 뭐 이게 진짜니 가짜니 이따 다 나와요. 이게 어떻게 제작을 만드는지. 안 해도 여러분이 모두가 감정사예요. 이런 걸 알면. 이거 뭐 감정사라고 그래서 뭐 대단히 막 뭐를 막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소소한 거 한 가지씩 알면 이게 어떤 연대구나. 이게 하나씩 조합이 꽤 맞춰진단 말이에요. 제가 청광채, 모택동 도자기 뭐 여러 가지 지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금 제 유튜브에서 발췌해서 하나씩 해서 이제 연도별로 꽤 맞춰보면 도자기의 흐름이 쭉 역사적으로 나와요. 제가 이제 뭐 순번 없이 쭉쭉쭉 해 되지만 이거를 한 점 한 점 여러분들이 조합해 보면 도자기 연대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또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아직도 연구 대상이구나.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개인들이 한 점씩 다 진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 불교, 그러니까 사천왕 신이라든지, 뭐, 날개 달린 여기에 이렇게 이제 깔끔한 이런 조형물에서 뭐가 여기가 달리고, 첩파로 달리고 하는 거는 전부 이제 측천무 이후에, 당 말기에, 나타난다,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주택, 가상과 연못, 베개 등의 진열 연구, 그러니까 장식품들 있죠. 뭐 베개, 당삼재 베개, 뭐 집들,
이렇게 막 섬들 막 이렇게 절들 막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연못 만들어 놓은 그런 삼체도 있고, 그런 진열 연구는 개원 시기에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원 시기. 이제 온 나라가 막 열리는 시기, 그때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의 조용, 이게 말의 조용은 축천무 시기부터 더욱 정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정밀해졌단 말이에요. 말이 이제 예전에는 이런 간단한 말이었다가 뭐가 막 장신구도 달리고 섬세 아주 정교해졌다는 얘기예요. 축천무부터는. 아까 뭐가 많이 다닌다고 그랬죠. 안장이 있는 것이 많다. 여기 이제 말 안장이 있는 것이 많다. 앞 이마에, 여기 앞 이마에 세 개의 꽃송이 형태의 갈기인 사마마,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개의 꽃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개의 꽃송이. 이것도 잘 보세요. 이제 세 개의 꽃송이 사마마. 그래서 세 개의 꽃송이를 단 말이란 얘기예요. 사마마가 이 시기에, 그러니까 축춘무 시기에 이렇게 꽃송이가 이제 장식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좀 그냥 단순했다가 말에 자꾸 예술성도 했고 막 말도 이쁘게 만들고, 왜냐면 불교가 번성할 시기에는 불교가 화려함에 그치잖아요. 그래서 뭐 불상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해. 꽃송이가 딱 있으면, 세 개가 꽃송이가 있으면, 축초무 말기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간단한 말 형태면, 그냥 당촉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이거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거 뭐 시중에 싼 겁니다. 당 삼체 출토 지점의 판정. 당 삼체는 서안, 그러니까 시안이라면 시안, 그리고 당나라 수도인 장안이라면 장안. 시안과 낙양에서 많이 출토되며 양주가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시안, 낙양, 양주 이 세 군데서 많이 출토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출토가 많이 된대요. 기타 지역에서는 가끔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지 출토물의 태토와 유양 및 조형의 특징은 모두 다르대요. 그러니까 각지에 이 세 군데에 또 있고, 시안, 낙양, 또 양주 이 세 군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잖아요. 기타 지역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모두가 흙과 유약 이런 상태가, 또 만드는 조형물 상태가 모두 특징은 모두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토 지점과 생산 지점 사이에 연관은 있지만 꼭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출토한 것과 꼭 시안에서 출토했으면 시안에서 생산된 거냐, 꼭 물론 연관성은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꼭 동일하지는 않다. 동일한 무덤에서 몇 개 요지의 제품이 출토되며, 그러니까 한 개 무덤에서 어떤 왕이 죽었는데, 어떤 귀족이 죽었는데 그 무덤 안에서 여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저쪽 지역에 생산된 것도 가져왔고 이렇게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만 샀으면 시안 묘에 나온 것만 있었을 텐데 그냥 여러 지역에 한 묘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동일한 요지의 제품이 여러 지방의 무덤에서 출토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안의 물건이 아까 서안에서 생산된 물건이 다른 중국의 여러 지역에 묘에서 출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그냥 지역별로 아무 상관없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당 삼체마다 어느 지방에서 생산되었는지는 현재의 발굴 자료와 연구 수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서, 서안과 하남, 낙양의 당 삼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태토는 섬서 삼체의 태토는 비교적 굵고 이 알갱이가 굵다는 얘기예요. 굵고 성글며 그 가운데 홍색 태토의 사용 기간이 비교적 길어 출토된 삼체 기물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남에서 출토된 삼체 기물은 태토가 비교적 치밀하여 홍색 태토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 하남 그러니까 양자강 아래쪽에서는 홍색 태토가 잘 안 보이고 백색 태토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경덕진 뭐 이런 쪽이잖아요. 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깊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건 넘길게요. 당 삼체 모조 상황. 이제 모조품은 어떻게 만드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당 삼체 모조품 상황은 영해철로의 공사로 인해요. 중국에서 지금 1대1로 그 철로 사업 공사하고 있죠. 이 공사로 많은 당나라대 무덤에서 당삼체가 끊임없이 출토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유럽, 유라시아 길을 만들고 내몽고, 이게 몽고 지역으로 지금 도로를 내고, 이게 철로를 내고, 이걸 하는 이 사업 때문에 당대 무덤에서 당삼체가 끊임없이 출토가 됐대. 현대 들어와서 그런 거야. 현대 들어와서 80 몇 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거 그냥 뭐 사금팔이로 알고 있다가 우리도 사금팔이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하고 막 예전에 뭐 또 그냥 다 깨서 다 그냥 우리 지나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도자기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옥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랬지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기물로 생각 안 하고 80년대 이후에 연구가 된 거예요 지금. 중국인은 원래 무덤 속의 도용은 불길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수장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런 거는 무덤에 넣어도 누가 안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도용은 무덤에 넣어준 이런 물건들은 불길한 거래. 불길한 거.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이게 별로 이 도용 이 제품을 좋아하지를 않았대.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 도굴꾼들은 금은보화 및 그러니까 무덤을 들어가면 이게 도굴꾼들이 들어가면 옥이나 금, 은 이 귀족들이 이제 뭐 목걸이, 벨트 뭐 이런 거 가락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또 옥, 패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취하고 가져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대부분 황야에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버렸대. 재밌죠? 중국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무덤의 도굴꾼들이 이거는 별로 이 당삼체 이런 도용물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다 버리고 금은보화, 옥 이런 것만 챙겨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사막에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황야에 버렸다. 그러다가 민국 초기에 민국 초기면 100년도 안 됐어요. 민국 초기에 북경의 골동시장에서 도용은 하나의 은원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은 한 입, 금도 아니고 은 한 입의 진품을 그냥 구입할 수가 있었대요. 미국 쪽의 골동품 상해에서 그 정도로 흔했다는 얘기예요.
구입할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구미, 박물관 및 개인 수집가가 흥미를 갖게 되자,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구라파, 이제 구미 박물관이나 개인 수집가들이 이게 이제 수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흥미를 갖게 되자 당삼채 이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오른 지 얼마 안 돼요. 옛날부터 중요하게 여겨온 물건이 아니고 미국 초기에 골동품상에서는 은전 하나로도 바꿀 수 있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박물관들이나 개인 수장가들이 이거 하나씩 막 찾으러 다니니까 이게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리하여 대규모 도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알잖아요. 말미암아 낙양의 북망산 있죠. 북망산의 무덤은 10중 8구 다 도굴됐대요. 10중 8구 그냥 느닷없이 그냥 도굴꾼들이 이걸 구하러 무덤을 다 도굴했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민국 시기 이후에. 그러다가 당삼채 고구본의 고갈과 가치의 급등으로 몰입애들, 이 장사꾼들이 분분히 당삼채를 이제 복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제해서 폭리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현재 각국에 소장되어 있는 당삼채 가운데, 각 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이 당삼채 가운데 민국 초기의 복제품이 섞여 있게 되었다. 그냥 잘 모른대,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각국 박물관에도. 섞여 있게 되었다. 민국 초기의 북경은 당삼채 복제품의 주산지였다. 북경에서 아주 그냥 복제품이 주산지였다.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그나마 이제 민국 때 만든 것도 이제 100년이 다 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요즘도 지금 만들잖아요, 이렇게. 민국 때 거는 이제 꼴통품 돼가는 거예요. 100년이면 꼴통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제품이지만 지금 100년이 지나니까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진품이 되는 거죠. 모든 물건은 당나라 게 아니어서 그렇지 진품은 진품이에요. 이제 골동품이 된 거예요. 100년 단위로 100년이 되면 골동품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국 이제 고방이겠죠. 방을 민국식의 방을 했다고 해서 민국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민국식의 것도 진품이에요. 그러면 진품일 수 있는 거예요. 당나라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나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지. 그런데 민국식이 100년 됐잖아요. 민국 초기는. 그러면 민국 초기도 100년 됐으니까 진품은 맞잖아. 그러니까 민국 거냐 당나라 거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과 진위는 다르다 이거예요. 당나라 거냐 민국 거냐. 그러니까 민국 것도 진품은 진품이에요. 우리나라 외정 초기 구한말 초기 이때도 진품 나오잖아요. 이제 100년이 됐잖아요. 그래 진품이 된단 말이에요. 단지 조선시대 거냐 그거는 그 주병이나 백자가 조선시대 게 아니고 민국 초기에 조선시대 거를 다시 방을 한 거죠. 우리도 재현을 계속 합니다. 당삼채 모조품을 제작할 때 반드시 하남과 서안에서 모조품을 이걸 이제 민국 시기 때 모조품을 제작할 때 하남과 서안에 시안에 가서 무덤에서 흙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흙을 가져온대 무덤에서 옛날 거 그대로 흉내 내려고. 그러면 탄소 측정에서 다 진품 나오잖아요. 지금도 시안에서 옛날 무덤에서 그 흙으로 만들면 탄소 측정하면 다 옛날 흙으로 뭐 당나라 때 그때 연대가 다 측정되는 거예요. 탄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관 감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계 감정이
탄소 측정만 하는 거잖아. 이게 뭐 유약의 어떤 변 이상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탄소 측정만 할 뿐이야. 그러니까 시안에서 흙을 가져오고 진품 가운데서 진짜가 예전에 은 한 입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사 있는 사람들한테 진품 그거를 본을 떠서 그대로 본을 떠서 제작한다고 범모 성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거를 진품을 석고로 해서 똑같이 찍어서 만들어냈어요. 크기도 똑같이. 흙은 옛날 흙 가져오고. 데칼로 도형의 얼굴을 약간 다르게 이제 똑같이 진품하고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본을 떠서 만든 다음에 데칼로 조금 변형을 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굴을 약간 다르게 수정하거나 말의 자세를 약간 깎아서 변형을 시킨대. 아니면은 더 적은 걸 가마를 소송하고 토수를 입히는데 토수가 뭔지 이제 옛날 것같이 흉내내려면 여기다 이제 흙물을 입혀야 되죠. 흙물. 옛날 흙물, 항토 흙물을 이걸 이제 토수라고 하는 거예요. 토수를 입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이 흙물을 입히는데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조품 만드는데 첫째는 이렇게 이제 고묘에 이제 만들면 허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새거 같이. 그러니까 첫째는 거기에 있는 흙을 지금 포왔잖아요. 시안에서 옛날 묘에서 옛날 흙을 왜냐면 석실을 한번 문을 열어버리면 이미 탄소 측정이 탄소가 옛날 있으니까 아무리 막아도 이미 탄소가 돼서 이게 옛날 흙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흙가루를 뿌린대. 흙을 뿌리고 용수채를 삶은 물을 칠한대. 그러니까 이 흙을 뿌리고 용수채를 삶은 물에다가 이거를 또 칠한대. 이게 그냥 옛날 형식으로 그냥 흙물을 여기다 입히려면 입힌 물을 칠하는데 이 과정을 여러 차례 한대요. 여러 차례. 반복하면 출토된 당삼체와 유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된다. 두 번째는 만들어서 소송하여 식지 않은 거, 이게 이제 불에서 꺼내갖고 덜 식은 거, 가마에서 꺼내서 식지 않았을 때 시멘트 가루를, 이게 이제 채색하기 전이에요. 시멘트를 기물 전체에 얇게 칠한대. 시멘트 물을 얇게 칠하고 이거를 다시 황토를 뿌리면 시멘트를 얇게 여기다가 시멘트 물을 입힌 다음에 얇게 물을 살 입혀서 황토를 가루를 뿌린대. 여기다 뿌릴 만큼 있는 데도 뿌리고 바닥에 뿌려야 되겠죠. 황토를 뿌리면 고대 도형, 그러니까 옛날 토수, 옛날 흙물과 극히 유사해진대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짜 만드는 법을 알아야 진짜 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세요. 이게 긁어서 흙가루가 다시 허옇게 나오면 뭔 말이에요? 흙물 다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알아야 진짜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진짜 무조건 막 그냥 흙물 입혀놓으니까 진짜가 아니고 이렇게 긁어보면 이렇게 허옇게 나오잖아요. 허옇게 나오죠? 이러면 다 겉에 입힌 것. 원래 이게 1700년인가 거의 800년 동안 이 태토가 전체가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황토색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허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거를 시멘트 얇게 입히고 황토를 그 위에 뿌리고 흙을 자
두 번째 했죠. 두 번째는 식지 않은 복제품, 식지 않은 거를 옛날 묘에서 퍼온 흙에 백반을 섞는데 백반을 섞어서 칠하기를 반복하면 감쪽같이 진품같이 옛날 것같이 돼버린대. 백반 섞어서 옛날 흙에다가 백반 섞어서 물 섞어서 이렇게 칠하면 태토 위에 칠하면 옛날 것같이 그대로 된대요. 이제 두 번째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그 퍼온 흙을 여기다가 계속 바르고 영수채를 삶은 물을 칠한 것과 두 번째는 식지 않은 거를 시멘트를 약간 물로 이렇게 칠하고 그 흙을 백반에다 섞어서 여기다가 칠하면 흙이 변한다는 거예요. 셋째도 역시 식지 않은 거를 시멘트를 기물에 전체 얇게 칠하고 다시 황토를 그 위에 뿌리고 천으로 눌러서 압축하여 땅속에 여러 달 방치해 두었다가 꺼내어 다시 황토를, 그러니까 꺼내서 다시 황토를 또 뿌리면 옛날 도형의 태토하고 거의 똑같아진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는 시멘트를 약간 물을 한 다음에 그 옛날 묘에서 퍼온 흙을 백반하고 섞어서 바르는 방법이 두 번째고, 식지 않은 거를 황토물로 세멘트를 바르고 황토물로 한 다음에 천으로 쌌다가 땅속에 묻어서 한 두세 달 있다 꺼내서 황토를 또 거기다 뿌린대. 습기가 있으니까 축축하니까. 그러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세 가지 방법을 가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역추적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쵸? 이 바닥에 이렇게 긁어보면 알아. 우리는 이렇게 긁어봐. 이렇게 딱 손톱으로 긁어보면 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다 가짜예요. 여기 다 흙물 입힌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여기에 세 가지 중에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는 거의 진짜 같이 만든 거고, 이거는 그냥 한번 해가지고 살짝 삶았어.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흙물에다 살짝 삶았어. 그러니까 다 이게 긁히니까. 이거는 그래서 싸구려로 파는 거야. 진짜로 비싸게 받을 것 같으면 아까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다는 거야. 진짜하고 구별을 못하게. 이거는 금방 구별하잖아요. 나도 구별하잖아.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아주 옛날 것하고 똑같아서 구별하기가 어렵대. 당시에 민국 초기에 북경이 주산지였다고 그랬죠. 북경의 광화문의 밖에는 수십 군데의 이조 공장이 있었대. 얼마나 이게 인기가 좋았으면 이조 공장이 수십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국 초기에 북경 그 광화문 밖에 더욱이 동서페루 누각에 있는 정씨의 제품은, 정씨가 운영하는 가마가 있었나 봐요. 정씨의 제품은 최고로 우수했대. 아주 가짜 만드는데. 그래서 1920년대 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조품을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놔뒀으면 진품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손을 댔으니까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가만히 놔뒀으면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 100년이 됐으면 진품인데, 손을 대면 지금 그런 거 다 가려낸단 말이에요. 아까 같이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근데 자연적인 거는 100년이 됐으면 1920년대에 가짜를 만들었으면 그대로 그때 가서 싸게 사서 지금까지 보관했으면 진짜잖아. 이게 진품이라는 거예요. 꼴통품이라는 거예요. 20년대 만들었으면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100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민국 초기의 진품, 손 안 댄 것도 굉장히 비싸요. 미국 때 나온 거.
민국대 나와서 이렇게 손댄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똥값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 안 대고 그때 신제품을 그대로 뒀으면 지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는 거라니까. 뭔 당나라 걸 왜 찾아. 민국 초기에 손 안 댄 거 가짜로 안 만들고 그냥 누가 손 안 댄 거 이뻐서 놔뒀는데 지금까지 뒀으면 진품 아니에요. 그게 100년 됐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거. 뭐 당나라 것도 안 찾아요. 그 정씨 물건이 최고로 우수했대. 아주 완벽하게. 1920년대 초 북경에 나타난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삼체 모조품은 대부분 정씨와 그 제자들 손에서 나왔다고 한다. 정씨가 아주 대단했나봐. 이 모조품 실력이. 그래서 그 자손들과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가마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손에서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가짜로 나오는.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빠른 시기에 존재하였던 이 모조품의 최고수는 곡시래, 곡시. 곡시로 민국 10년 이전의 시장에 나타난 비교적 완전한 삼체 도기 가운데는 곡시의 작품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맨 초기에 이 가짜 만든 사람은 곡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정씨는 대규모로 했고 곡시는 주문 받아서 몇 점씩 했겠죠. 그리고 아마 정씨도 곡시한테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제 공장을 차린 거지, 가마를. 그러니까 곡시는 작품이 이제 별로 안 되니까 소소하게 자기가 집에서 조그만 공방 하나 차려놓고 누가 부탁하면 만들어주고 했겠죠. 근데 정씨는 이제 규모가 사업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까지. 가장 유명한 삼체 위조 고수로 이환장, 1892. 이환장이 제가 엊그저께 그 청강채 설명하면서 이환장 얘기했죠. 이환장은 광서 때 화공이에요, 화공. 그런데 이제 관효가 문을 닫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뭐 청강채 만들어 팔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환장 최고의 고수래요. 위조 고수. 이환장.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냐? 1965년에 돌아가셨어. 1965년.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조품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 유리창의 운송각이라는 골동품상의 맏아들이었다. 유리창의 운송각이라는 거기 북경에 운송각이라는 그 골동품상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 맏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이한장은 막 청년 시절부터 전문적으로 낙양에 많다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골동품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골동품상을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도 눈을 떴겠죠. 민국 시기 전에. 그러니까 낙양 그런데 다니면서 당삼채를 진짜 막 구해왔대. 구입해요. 진짜에 대한 거를 하도 많이 봐서 다 숙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 그러니까 특징이 있고 하는 거를 모든 기법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한장은. 그건 똑똑한 사람이지. 그 정도는 돼야지. 골동품상에 하면 당나라 거에 대한 진짜는 어디가 특징이 있고 이런 거를 다 숙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한장. 청년 시절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이후 연구를 거듭하여 수리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깨진 거 뭐 항야에 막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막 유럽에서 찾기 시작하니까 막 깨진 것 가져오니까 이제 수리를 해주다가 이 연구를 거듭하여 수리를 해주다가 모방품을 만들어내는 당삼체 기법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한장은 장년이 되었을 때, 이제 좀 성년이 되었을 때, 그간 갈고 닦은 이 조각품, 조예가 이미 화경에 도달하였대. 그러니까 그냥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경지. 이 조각의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화경에 도달하여 그의 손을 거쳐 수리되거나
복제된 삼체 기물은 조금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대. 얼마나 정교하게 잘했는지, 수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하고 복제품을 만들어도 얼마나 진품과 똑같이 만들었는지 흔적이 안 나타났대. 이 환장이 일생 동안 수리하고 수리한 당삼체는 1000여 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못 구하면 누가 야, 나 똑같이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주문을 했겠죠. 모조품. 아까 그 곡시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거를 대량으로 가마에서 막 대량으로 생산해버린 사람이 정씨예요. 이 한장이 이게 1000여 개를 헤아리며 복제한 제품은 그러니까 수리한 게 단 1000여 점이 되고 복제한 거는 숫자를 알기가 어렵다고 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복제를 많이 했는지 숫자를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나있어.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서안과 낙양의 박물관 및 일부 도자 공장에서도 당삼체를 복제하였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이게 인기가 좋으면 박물관에서도 막 복제품을 만들었대. 박물관에서 일부 또 도자기 공장에서도 만들고 당삼체를 복제했다. 근데 도자기가 잘 안 팔리고 그러면 이거를 또 이게 보통품이 또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어떨 때는 청아백자가 한 2, 3년 동안 확 좋아하다가 또 시들해지면 분체 뭐 또 유리용 뭐 이렇듯이 보통품도 유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바지 유행이 있듯이 이것도 매번 있는 게 아니라 유행이 있어요. 뭐 분체가 막 갑자기 또 그러면 그게 이제 고가로 팔렸을 때 그럴 때 또 그런 계기로 인해서 변곡점이 생겨요. 청아백자가 지금 한창 좋은데 막 잘하다가 어떤 분체가 하나가 막 몇백억에 어디 크리스트나 어디서 팔리면 또 한동안은 분체로 돌아서요. 사람들이 분체 찾으려고 분체 진품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청아백자가 또 이제 그동안 전성기를 몇 년 동안 누리다가 좀 조용해지고 이제 분체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또 나중에 또 시기가 또 다 빙빙빙빙 돌아서 주가하고 주식하고 똑같다니까. 전자가 죽고 건설이 뛰고 뭐 건설이 죽고 뭐 그렇지만 또 순서가 또 오잖아요. 한번 이게 뭐 시세 없다고 계속 오는 게 아니야. 지금 다른 거에 지금 또 꽂혔어. 그렇게 계속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어떤 한 종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한 가지 뭐 말이면 말, 낙타면 낙타, 뭐 그릇이면 그릇. 어떤 종류는 완전히 고대 당나라 제품을 모방하여 출토된 당삼체, 삼체의 공예에 따라 엄격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다. 똑같이 모방하여 진품의 파손과 표면의 부식에 따라 빈틈없이 자꾸 처리를 가하여 그러니까 진품이 어디가 파손됐으면 가짜도 그 부위를 정확하게 파손을 시켜서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디 박물관에 여기가 이렇게 깨진 게 박물관에 있으면 이것까지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파손 부위까지. 파손과 편면의 부식에 따라 빈틈없이 자꾸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단했다는 거예요. 자꾸 처리를 가하여 진품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해야 돼. 이러한 복제품의 바닥에는 낙관을 찍어 구별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양심이 박물관은 우리 박물관에 진품이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데 진품은 팔 수가 없으니까 가짜를 진품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박물관하고 이렇게 찍어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정도면 양심적인 거지. 가짜를 이렇게 모방품을 우리가 기념품으로 만들었어요 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제품의 당삼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장점을 골라 재창작을 시도한 제품으로 현대인의 심미관에 더 부합되어 실제적으로는 일종의 현대 삼체다. 다 현대 삼체. 당삼체하고는 거리가 매우 먼 작품이다. 중국 내외에 중국에도 각 박물관 또는 개인의 소장품 가운데
어느 정도의 모조품이 있는지는 통계를 낼 방법이 없대. 그러니까 중국도 가짜가 많다는 거야, 중국도. 일부에서는 진품이 하나 있으면 반드시 몇 점의 모조품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도자기하고 다르게 자꾸 처리, 지다이내기가 쉬워요. 이게 유약 안 바른 부분이 많고, 이게 테토 변형시키기도 쉽고, 도자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자꾸 처리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짜도 많다. 모조 삼치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갖가지 수법은 사람을 놀라게 한대. 이게 진짜로 판매하려고 이 장사꾼들의 수단이 얼마나 하면 사람들이 뒤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 방법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묘 출토. 그러니까 옛날 묘에서 출토하는 한것같이 해서 판다 이거예요. 북경의 도공들이 섬서에서 이게 이제 많다고 그랬죠. 섬서와 하남에서 고분에 거기에 있는 묘에 황토를 운반해 와서 모조품을 만든대. 장사꾼들이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 이 장사 몰입애들은 이러한 모조품을 이제 만든 거를 상자에 담아서 다시 그 묘로 가요. 서안과 낙양으로 다시 운반하여 그 묘에다 다시 묻어. 지금 똑같이 지금 지다낸 걸 그 묘에다 다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묻었다가 이제 적당한 몇 년 후에 적당한 기회를 모아서 다시 유럽 상인들과 일본, 특히 일본 박물관 관계자들하고 이제 내가 묘 어디 아는 데 있다고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관계자들을, 수장가들을 동반해서 묘 여기서 갖다 놓고 팔면 또 의심하니까 묘를 직접 간다는 거예요. 그 묘를 몇 년 전에 지금 묻어놨잖아. 그 묘를 나만 안다고 거짓말 치고 막 동반하고 서안과 낙양으로 와서 내가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줬다고 막 이게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부리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발견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뭐 똑같은 걸 지금 지다행에서 옛날 거랑 똑같이 만든 거를 지금 몇 년 동안 땅에서 지금 꺼냈잖아. 누가 의심을 해 이걸?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팔면 또 복제품 만들어 또 거기다 또 묻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묘에 가서 직접 해야도 가짜인데 여러분 중국의 그 옛날 묘에 가서 당나라 그 묘에 가서 박물관 관계자들이 이거 박물관 관계자들도 어느 정도 다 감정하고 감정사 대동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속아서 살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진품을 대한민국에 한 점씩 다 가지고 있냐고요. 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그냥 내 거는 다 가짜야. 그냥 제가 진짜냐고 묻지 마. 그냥 다 가짜야. 그냥 내가 없어서 그냥 연대는 그래도 몇십 년은 된 것 같아서 다 지단했지만 이거는 연대 얼마 안 된 거요. 그냥 없다고. 내가 이쁘니까 또 진품 내가 중국까지 뭐 꽃도품 상에 사러 가도 가짜인데 사러 가도 가짜요. 거기서 꺼내야도 가짜인데 무슨 뭐 연대 측정을 하면 뭐가 진품이요. 그거 연대 측정하면 다 진품 나와. 옛날 여기에서 다 캐왔잖아. 탄소 측정하면 다 당나라 거요. 연대 측정하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다 속는다잖아요. 거기서. 그래 얼마나 그거를 묘에 가서 진짜 캐왔다고 하는 박물관에 다 그렇게 했는. 그러니까 묻었다가 또 이제 하면 이거 팔고 나면 또 그렇게 하고 해서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였으므로 그 묘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판매된 모조품 수량은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까지 막 여행 비행기표 드리고 뭐 박물관들에서 와서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다 가짜를 사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박물관에 가짜 있는 것도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내가 쓴 책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 지금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중국 쪽에서 지금 연구하고 84년부터 50년밖에 안 됐대, 연구한 지가. 근데 우리나라는 막 개인마다 다 진품이래. 다 진품이래. 뭐 감정 나왔대, 이게. 또 한 가지 방법은 명가의 소장품. 이제 첫 번째는 옛날 묘에서 꺼냈다 가짜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가 몇 년 후에 또 데리고 와서 팔았다, 이제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명가의 소장품. 장사꾼들이 옛날 왕부 이제 자손들, 우리 이제 좀 어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조판서 뭐 자손, 뭐 우리도 그 정도 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꽃통품 하는 사람들이 뭐 이거 어디 집에서 나왔느니 뭐 누구 집에서 나왔느니 이런 소리 잘하잖아.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전부 자기가 거기서 가져왔어? 장사 수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뭐 뇌물 받은 것도 있고 뭐 도자기로 받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왕부가 옛날 왕부 왕의 이거 친인척들의 혹은 파산한 대갓집과 미리 공모를 한대. 미리 내 물건 당신들 파산했어, 저 집이 관직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그러면 내 물건을 그 집다 좀 둔다는 거예요. 미리 가서 짜서 내가 이거 팔면 뭐 절반 드릴게요, 아니면 30% 드릴게요. 그래서 내 물건 이렇게 한 거를 그 집다 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재밌죠? 그 집다 갖다 놔 미리. 그래서 꽃통부사는 손님이 오면, 아, 저 집에 옛날부터 그 왕의 이거 사촌이고, 왕부 집안이라고 그 집에 좀 있는데 내가 잘 얘기하면 싸게 팔 거라고 손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미리 공모 다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제품들을, 내가 운전수를 하는데 그 운전수가 운전한 게 2개 있는데, 운전수, 그 집에서 운전수가 빼내오라고 운전수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짠다. 그래서 운전수를 통해서 2점 팔고, 청대의 퇴직 관리나 청궁의 태감, 황간에게 위탁하여 고궁에서 유출된 기물이라고 먼저 선전한대. 그래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작은 뭐 궁에서 어디 흘러나와 이런 소설 쓰면 그냥 도자기 이거를 봐야지 무슨 소설을 말을 믿냐 이거야. 말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이거 긁어봐도 해야지. 이렇게 묻어보면 여기 이거 다 하얀 벡터 나오잖아. 이거 공부를 하면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런 물건 쳐다보면 안 돼. 뭐 어디서 나왔다는 둥 우리나라 어디 내무부 장관 댁에서 뭐 그 돌아가시고 나서 뭐가 나왔다 이런 말 믿지 말라고 제발. 그런 거는 이미 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했어. 정리도 안 하고 느닷없이 뺏겨하고 자손이 뭐 할 수 없이 뭐 경매장에 나오고 뭐 그런 물건이 세상에 어딨냐고. 좀 제발 이거 귀 좀 닫고 우리가 하자고. 나도 배우는 사람이지만 귀 좀 닫고 내 눈만 보자. 눈만. 내가 진짜 좋은 건지, 야 어디가 흠은 없는지 그런 스토리 믿지 말라는 스토리. 뭐 어디 뭐 작은 성에서 뭐 어디로 흘러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흘러 들어왔다는 이런 스토리 믿지 말라. 소설. 그것 증거 소장했다는 그 증거들 다 있어. 그것도 조작을 해. 조작을 다 만들어. 중국은 누가 소장했고 뭐 딱지 붙여놓고 다 그것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눈만 똑바로 좋은 거 열심히 박물관이나 열심히 가서 좋은 거 보면 눈에 다 보여요. 진품 찾지 말고 좋은 거 찾아요. 좋은 거, 좋은 물건, 그리고 희소성 있는 물건. 이런 거면 세고 셌잖아요. 낙타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별로 어디서 못 봤어. 이거는 무게도 틀려. 이거는 여러분 별로 못 봤죠. 이렇게 큰. 이거는 별로 못 봤어. 근데 나는 진품이라고 안 그래. 근데 좀 희소성 있잖아. 이런 거는 뭐 너무 뭐 세고 센 게 이거요. 낙타 없는 중국 도자기 한 사람 치고 뭐 낙타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어. 근데 이거는 조금 몰라. 내가 진품이라고 안 그러는데
뭐가 조금 그래도 낙타보다는 낙타 10개 나오면 이것은 거의 안 보여. 그래서 이 희소성이라고 해, 희소성. 내 진품이란 말도 안 해. 뭐 이거 찾아봐. 두 번째는 이렇게 명갓집, 옛날 명갓집, 좀 파산한 집, 아니면 영모에 휘달려가지고 이제 집안이 좀 꿇어앉고 자산 탕진한 집, 뭐 노름조에서 망한 그런 관리집, 거기다가 미리 물건 갖다 놓고 그 집하고 짜고 갖다 놓고 손님들 오면 그 집에 나한테는 안 파는데 내가 싸게 그 운전사하고 잘해서 그러면 또 믿어야지. 그 집에서 직접 사잖아. 옛날 관직에 진짜 있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제 1편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뭐 다는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단 한 분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모조품이 나왔고 세월이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 정도로 또 하시면 그냥 가짜려니 하고 다 좀 특이한 거 좀 깨끗한 거 그냥 내가 장식품으로 사야지 하고 사면 좋습니다. 이거 사서 진짜니 이거 진짜야 가짜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박물관에서도 다 가짜 산다고 그러듯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중국책이라고 중국책.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도 다 진품이라고 하나씩 다 들고 다니길래 제가 이 분야를 이제 3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첫 번째 이것도 너무 지금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이게 이제 단계별로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조금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안 하시면 그래야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감정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